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사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사진 중에서는 어떤 사진인가요? 로버트 카파, 브레송, 엔젤 아담스, 아니면 사진이 아니라면은 피카소의 작품, 앤디 워홀의 작품, 아니면 내가 사진을 배우고 있는 우리 교수님의 사진, 또 최민시 선생님의 사진들, 어떤 갤러리나 전시장에 가서 봤던 사진, 또 매그넘의 사진집, AP의 사진집, 엄청 많은 사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작품을 보고 감동을 느낀 사진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0대 말에 식당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제 식당을 그만두고 가게를 다른 분한테 넘기고 새벽에 이제 생활정보지라고 교차로라고 그런 거를 이제 돌리면서 낮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폐인처럼 살고 1시 반, 2시에 출근을 해서 보통 한 7, 8시까지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낮에는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고 밤에는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렇게 솔직히 이제 폐인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누님이 이제 풍선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돌상도 꾸며주고 또 가게 이제 오픈하면 이제 오픈식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행사 도우미 불러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누나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좀 바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만 네가 오후에 나와서 좀 도와주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이 풍선 같은 장식 같은 게 행사장으로 막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약간 작은 이삿짐 센터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여자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일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한번 따봐라.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풍선 아트 자격증을 따서 사람들도 한번 여기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 봐라 그러더라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가르쳐 보고 해보라고. 남자가 무슨 그런 자격증을 따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해왔던 일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거의 노가다, 나무 묘목 장사, 그 다음에 가스 배달, 꽃게잡이, 다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거의 몸으로 하고 이런 일인데 전혀 이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그래서 수익을 이제 점점 늘려나갔죠. 이 수익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진 않아요. 저는 주말에만 잠깐 나오고 강의 있을 때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에 또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누나랑 같이 돌상을 차려주고 누님은 이벤트 하니까 애기들 돌자면 사회까지 봐주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멍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면은 철수해가지고 이제 가게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멍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저걸 하면은 더 괜찮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사진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무로에 보다학원인가 여러 학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도 알아보다가 보니까 여주대학교에 이제 사진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그때부터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2시부터 7시까지는 새벽에 이제 신문을 돌리고 이천에 가서 출퇴근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8시 반, 9시까지는 학교로 가고 그럼 학교가 이제 수업이 빨리 끝나면 2, 3시부터는 가게로 나와서 이제 강의할 게 있으면 또 강의하러 가고 그 강의 끝나면 학교에서 내준 과제들을 하고 그럼 7, 8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잠을 자는 거죠. 그럼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이제 보통 2시에 출근해야 되니 2시에 이천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1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하루에 4, 5시씩 자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계속 해갔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또 청담동에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꽤 유명한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이 저희 학교로 이제 시간 강사로 이제 강의를 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또 이제 어떻게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우리 스튜디오에 있고 청담동하고 2군데 있는 그때 그 페퍼민트 스튜디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페퍼민트 스튜디오가 한 7개가 됐었어요. 근데 양재하고 청담 거는 스냅을 네가 다 찍어라. 내가 너한테 일을 줄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여주에서 스냅을 몇 개 찍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찍은 거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보여드리니까 바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직업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새벽에 매일 그 신문을 돌리고 토요일 날은 원래 이제 밀린 잠을 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도 또 청담동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돌스냅을 찍고 또 월화수목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수업을 다니고 이제 이렇게 몇 개월이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게 일도 점점 소홀해지게 되고 몸이 이제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누나하고 자꾸 이제 트러블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100%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그 당시에는 좀 서운한 거죠. 누나니까 좀 챙겨주고 그런 거를 사실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때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했을 때도 월급을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오는 거 이것저것 내고 수익을 반반씩 나눴으니까 누나가 이제 챙겨준다고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골이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 누나도 이제 힘이 겨운 거예요. 일은 점점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주에는 그 당시에 풍선 이렇게 하는 데가 저희가 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근처에 있는 돌잔치 행사장은 저희가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는 풍선 배우는 선생님들 같이 해가지고 막 이쪽 팀 나가고 이쪽 팀 나가고 막 5개씩 막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점점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누나 입에서도 이제 큰 소리가 나오고 저도 그렇고 나 그럼 나도 안 한다고. 그때 이제 누나도 이제 하기 싫다고 그러고선 그때부터 이제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성이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오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 6, 7개월 동안은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날부터 추석을 지나고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그게 풀렸는데 그렇게 누나랑 동업을 하고 지내오다가 한순간에 틀어져가지고 집에 조카들하고 놀러 오면 저는 그냥 나가버리고 온다 그러면 소리만 들어도 나가버리고 설날 구정 때 친척들이 다 와 있을 때도 매형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저는 딴 데 나가버리고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엄마 아버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서로의 자존심인지 그때도 이제 누나의 속마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저는 뭔지 모를 그런 자존심인지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이제 뭐 피하게 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이제 막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소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실에 테레비 아래에 이렇게 탁자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유리 탁자였었는데 그 아래에다가 요 사진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앨범에서 꺼내서 넣어놓으셨겠죠. 근데 저 사진을 딱 보면서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걸 기억하기로는 어머니 이제 저는 저 때가 이제 어리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해줘요. 이 사진은 언제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산 쪽에 경상도 양산시에 물금이라는 데를 살 때였었는데 제가 한 4, 5살, 5살 정도 됐겠죠. 누나가 이제 학교 돌아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유치원 갔다 와서 누나가 입는 유치원 옷을 저한테 입히고 유치원 가방도 저한테 메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모자도 저한테 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찍어준 사진인데 가방에는 이렇게 영신 유치원이라고도 써 있고 자 근데 이 사진을 탁자에 왜 넣어놨을까 그 어머님의 그 감정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쭉 머릿속을 다 스쳐가면서 그 한순간에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누나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고 누나랑 다시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누나에 대한 생각이죠.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손을 잡고 학교 와서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집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학교까지는 누나가 이제 데려다 주고 입학식 하는 그 운동장에서는 제가 이제 혼자 서서 입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엄마가 해준 얘기죠. 이거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손잡고 왔는데 나만 엄마가 없어. 근데 엄마 나 안 울었어. 뭐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기 또 초등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뭐 그런 얘기 중학교 때 이제 뭐 학교 안 다닌다고 집을 거의 뭐 한 달 동안 나가서 들어왔을 때도 누나는 엄마 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 엄마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보통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그러면은 집안에 이제 쓰러지시고 아버지도 그런 걸 참 존경을 하는 게 제가 무슨 사고나 이런 걸 쳐도 손찌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나는 이렇게 길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잘해야 되고 너는 집안에 뭐 장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보면 누나도 되게 어린 나이 아니야. 중학교 2, 3학년이고 제가 2, 3학년이고 그럴 때면은 누나는 뭐 고등학교 그래봐야 1, 2학년이고 그런데 그리고 군대 제대해가지고 집안에 돈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너무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대학로 가서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막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엄마 아빠는 도저히 못 해준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누나가 내가 어떻게든지 해줄 테니까 일단은 카드를 해서라도 보내자. 그래서 이제 엄마 카드를 긁고 누나가 유치원 그때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월급을 이제 엄마한테 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보낸 스토리. 그거를 솔직히 누나 입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런 게 어렴풋이 기억에는 있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았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날 딱 그거 넣어놨던 거는 분명히 저는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쟤네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둘밖에 없는 남매인데 남들한테 이렇게 착하다고 뭐 잘 지낸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한순간에 저렇게 됐으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걸 넌지시 그런 생각을 하고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현명하셨던 거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실 교육을 이렇게 많이 뭐 받으신 분이 아니야.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고, 어머님은 국민학교만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등교육도 다 못 마치신 분들이죠.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는 가장 존경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 제가 지식 채널을 한번 보니까 피카소의 어머님이 피카소한테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수도사가 되면은 교황이 되고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되거라. 계속 그런 말을 해주셨대요. 이건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네가 직업이나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는 거죠. 종교적으로 일을 할 거면은 전 세계 교황이 될 만큼 큰 꿈을 가지고 하고, 군인이 될 거면은 진짜 장군이 되라는 말. 그런 말을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를 받고 어머니한테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카소는 붓을 잡았잖아요. 붓을 잡으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화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 저한테 똑같이 해주셨어요. 너는 크게 될 거다. 너는 뭘 하든지 나중에 크게 될 거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세뇌가 될 정도로.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봤을 때 사진 한 장을 그 탁자에 밀어 넣으면서 니네가 32,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남매다. 지금 6개월 동안에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틀어져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그러면 되겠냐. 그걸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이 사진을 앨범에 꺼내서 탁자에서 딱 넣는 것 같아. 그걸 제가 보고 누나가 보고 어떤 사람이 먼저 보고 서로 말을 꺼낼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로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세상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사진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작품 사진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빠 사진가들도 되게 많이 있겠죠. 밖으로 나가서 작품 사진 하는 것도 아주 좋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추억으로, 구도가 어떻든 색감이 어떻든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가족끼리 찍는 사진은. 제가 이 사진을 세상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사진에 뭐 구도가 있고 색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사진에는 두 남매를 행복하게 담아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밖에 들어있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되게 감동적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일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아까 누나랑 싸웠던 일, 뭐 초등학교 때 일, 중학교 때 일, 뭐 고등학교 때 뭐 계속 그런 일들이 겹쳐서 저만 감동스러운 사진이지만, 저는 우리 취미로 찍고 이런 아빠 사진가들, 가족분들, 아내,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사진을 찍든 어떤 사진을 찍든. 그래서 혹시라도 잠깐의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앨범을 꺼내보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사진을 들춰보면서 이땐 이랬었지, 맞아. 그때 이런 한순간에 이런 것들로 좋았었던 추억의 사진들로 감정이 나빴던 감정이 덮어질 수도 있고, 나는 작가라서 우리 가족 사진은 안 찍어, 뭐 우리 애들 사진은 안 찍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겠죠? 제가 이 스냅 찍을 때 또 하나 일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의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제 한정신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줄 때 이렇게 뭐 장소하고 이렇게 문자로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봐가지고 뭐 한정식 뭐 이렇게 해갖고 청담동에 그 저기 어디 한정식 집인가 보나, 돌잔치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한정식 교수님 손자 돌잔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정식 선생님 책을 또 한 7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애기 돌스냅을 촬영하러 가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저도 이제 카메라를 딱 꺼내가지고선 애기 이제 돌스냅 하면 돌스냅이니까 이제 막 연출도 하고 막 찍어주는데, 그 옆에서도 한정식 선생님이 라이카 카메라로 딱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손주를 계속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사진 작품집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에서 대가라고 하시는 분은 그 조그만 호텔인데 조그맣게 이제 소규모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돌잔치를. 그래서 저런 데서 카메라를 꺼내시나, 저런 분들도.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손주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라이카로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찍고. 그래서 그 한지 선생님 찍는 장면도 제가 이제 막 찍어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더 이제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렇게 유명하신 작가님들이고 책을 많이 쓰신 교수님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 가족을 사랑하고 밖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작품도 찍지만 가족 사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 손주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고. 거기서도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주만큼은 어디 출사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가족 나들이를 가서 우리 이제 가족 사진, 아들, 딸이 있는 분들은 아들, 딸 사진도 한번 잘 찍어주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하고 놀러 가서 나들이 가서 부모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가족 사진도 한번 남기고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